그래서 요즘 뭐 페미니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히 바꾸고 있거든요. 어떤 구조를 바꾸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 구조에는 과학 기술도 있는 것이죠. 과학 기술 안에도 이제 페미니즘적인 전회 혹은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타이밍이 온 것이고, 오늘은 그것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연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그래도 좀 저보다 더 이렇게 선생님 분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일 수도 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쩌면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테크놀로지와 페미니즘을 섞어낼 수 있는 어떤 사유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자제분 중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상상력을 테크노 페미니즘을 찾자라는 정도로 의의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노 페미니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리라든지 이런 하나의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고민의 결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그 여성과 과학 기술에 대한 문제에서는 편견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뭐 과학, 뭐 공학, 뭐 코딩,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성과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보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인데요. 이게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비율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부터 단추를 풀어야 돼,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메꿔야 되는지 좀 어렵게 돼버린 상황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이 있죠. 김여사 이런 거. 여성들이 이제 기계치다라는 거. 기계치다. 그래서 기계 장치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런 과학기술의 기도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어떤 기술적 대상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친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과학기술에 기여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글쎄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 편견은 어디서 나온 거고 어떻게 사실 극복될 수 있을까? 이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젠더 불평등은 편견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게 지식입니다. 편견은 그 반증이 나오면 어때요? 아니네, 내 편견이었네 하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과학기술에 적합하지 않아, 여성들은 수학을 하지 못해, 여성들은 프로그래밍을 잘 못해, 여성들은 뭐 말 그대로 기계치야, 이런 수많은 편견들은요 사실 편견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봐봐, 줘봐, 저 운전 못하는 사람 저 봐봐 이러면서 바로 확증 편향시켜버리고 지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정체는 편견 따위가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굳어져 버린 지식에 가까운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편견이 누적되고 그것이 담론이 되고 그 담론이 이제 말 그대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여성은 과학기술의 부적합종이야 라는 말들이 완전히 지식화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싸우기 어렵다는 거, 싸우기가 쉽지 않아. 이 한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산업군, 그 가장 아무튼 매출이 많았던 산업군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표인데요. 80년까지도 뭐였죠? 말 그대로 요즘 면직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80년대 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중공업의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있는 자료예요. 있는 자료고 학자들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중공업은 그때 예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반들을 90년대 이제 폭발시키려고 예비를 끝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90년에 들어와서야 이제 중공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가 된 건데, 사실 80년대 통틀어까지도 면직물이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린 겁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60년대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질문, 여러분.
이런 면직무 혹은 이런 경공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은 누가 많았을까요?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까 그 철의 꿈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영화조차도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지탱은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강인한 철의 꿈이었고 이것이 드디어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80년대의 어떤 주요한 산업군이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산 것은 경공업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돼요.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먹여 살려졌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품만 해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간 우리들이 이런 착각 속에 아직도 있는 거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성들은 기술 노동자가 아니야, 혹은 여성들이 그런 노동의 대가가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표조차도 우리들의 이미지에서는 굴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육 다시 시켜야 된다. 근데 분명한 팩트로. 아무튼 그렇게 자라왔고, 그리고 때로는 감춰지기도 했고 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술과 여성은 좀 먼 거 아닌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의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우리는 지금 여기 결과라니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를 그냥 가상으로 얘기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기술적 대상을 잘 못 다뤄요. 기계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봐, 못하잖아 라고 말해요. 이걸 원인으로 보잖아요. 원인으로 보고 못하잖아 라는, 여성들은 기술을 무서워해하는 식의 결과를 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무서워하거나 이걸 잘 못 다루는 지금 현재라면 이것이 결과인 겁니다. 지금 어떤 누적된 어떤 그 구조 속의 결과인 거지 내가 원인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게 결과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반론도 많아요. 여전히 반론이 많지만 한번 계속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좀 긴 실험이 필요합니다. 네, 긴 실험. 아까처럼 다시 반복하자면 수많은 교육들이 그렇게 여성과 기술을 이렇게 구분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온 상황이고, 때로는 사실은 기술적 신체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주지만 동시에 딱 그만큼만 다시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기술적 대상들을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다룬다라는 거, 그런 세계가 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스티브 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얘기해요. 아니 알파고는 왜 항상 인간을 이기려고 할까? 이런 거. 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항상 인간과의 싸움을 유발하는 이벤트를 만들까? 회사들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인간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왜 자꾸 선전을 할까? 근데 대결하는 것만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결해서 이긴다고 해서 알파고가 우리보다 훌륭하다, 더 대단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공감하는 방식의 지능은 없을까? 근데 왜 그런 지능을 잘 얘기를 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 사람은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남성 호르몬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승리, 쟁취, 이기고 굴종시키는 어떤 극복 서사,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노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능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남성들 문화 안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문화 중에 하나는 힘으로써 이기고 굴종시키고 그것을 유능함으로 이제 전향시키는 이런 논리들이 계속 있잖아요. 몸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끊임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싶어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항상 인간을 이겨먹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만들고 또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들어요. 이 사람, 이것도 약간의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데 이 로봇을 할 줄 아는 거는 눈 맞추기예요. 눈 맞추고 약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애완동물 못지않게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는 것에 응해서 계속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상호작용도 엄청난 지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성지능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인간이 이겨먹는 방식으로만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감성지능, 같이 이제 동거하는 말 그대로 AI에 대해서 고민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좀 다른 디자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른 디자인 능력은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바로 젠더 감성을 연관이 있어요.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과시하고 누군가를 아무튼 앞지르지 않는 방식으로도 내가 과학기술적 대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상상력을 말 그대로 페미니즘에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